일본에서 최근 판정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 유력 언론도 한국이 의료 붕괴를 막은 비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탈리아와 같은 의료 붕괴가 발생하지 않은 배경은 검사, 추적, 치료를 충실하게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아사히 신문이 3일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한국이 하루에 약 2만 건의 조사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에는 외국에서 입국한 이들을 통한 확산 가능성을 경계해 인천국제공항에 16개의 워크스루 검사 부스를 설치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현금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캐시리스 사회라서 버스나 지하철 등 어떤 대중교통을 이용했는지도 파악할 수 있고 판정자와 접촉한 사람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기반도 갖춰져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습니다. 특히 카드 사용 기록과 휴대전화의 위치정보 시스템 기록 등을 통합한 새로운 시스템을 운영해 보건당국은 10분 이내에 감염자 이동 경로를 특정할 수 있게 됐다라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아사히는 당국이 공개한 익명 정보를 토대로 판정자의 이동 경로를 지도상에서 파악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까지 개발돼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런 조치가 방역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라는 목소리는 크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의료태세와 관련해서는 대구에서 집단으로 판정자들이 발생한 초기에 경증 환자가 입원하고 중증 환자가 집에서 희생되는 사태가 있었으나 이후 중증 환자와 그렇지 않은 이들을 선별하는 태세를 갖춰 이런 문제를 해소했다고 신문은 평가했습니다. 아사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자료에 의하면 한국이 1,000명당 병상수가 12.3개로 OECD 평균 4.7개보다 많으며 애초에 의료기반도 충실하다고 규정했습니다. 한국에는 일본과 같은 마스크 문화가 없지만 이번 확산 사태를 겪으면서 지하철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있고 미국이나 유럽처럼 당국에 의한 외출 금지 상황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자율적으로 외출을 자제하는 등 사람들의 방역 참가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신문은 해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보건당국이 공표하는 판정자 통계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마구치 가즈오 미국 시카고대 교수는 일본에서는 실제로는 판정자인 상황인데 통계로는 파악되지 않은 숫자가 매우 크다고 지적하고서 통계가 일그러져 있다라고 도쿄신문에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는 일본의 판정자 증가율이 타국과 비교해 극단적으로 낮은 이유에 관해 검사수를 축소해서 판정자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이며 그 결과 사태를 확산시켰다고 분석하고서 일본의 판정자 통계를 각국 상황과의 비교나 정책 판단에 사용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야마구치 교수는 일본 총리부 통계국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미국 컬럼비아대 공공위생대학원 조교수 등을 지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언론들이 계속 한국 방역에 딴지를 걸다가 갑자기 한국을 칭찬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세계 유력 언론들이 일제히 한국의 방역 능력을 인정하는 부분도 물론 크지만 일본의 상황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3일 하루 판정자만 325명으로 확산되며 긴급사태 선포가 코앞까지 온 일본입니다. 한국이 이겨낸 방식을 이제는 따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불신하던 정책을 사용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칭찬으로 돌아서며 그 방식을 따르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의 대책을 조언하는 전문가 회의에서 활동하는 니시우라 히로시 홋카이도 대학 교수가 유행이 시작된 날을 기점으로 추산해 이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유행 시작 한 달 후에 10만 명당 환자 수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하루에 6,100명이 새로 생기고 접촉을 20% 줄일 경우 4,900여 명이 추가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평소와 비교해 80%를 줄이면 신규 환자 수가 1,200여 명에 그쳐 수습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니시우라 교수는 지금과 같은 외출 자제 요청은 개인 간 접촉을 20% 정도 줄이는 효과밖에 없다면서 80%를 줄이기 위해서는 유럽 국가에서 시행하는 수준의 외출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베 총리가 신중을 기하고 있는 긴급사태가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31일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민간 싱크탱크인 다이이치 세이메이 경제연구소는 도쿄 봉쇄 조치가 단행돼 사람의 이동이 엄격히 금지되는 것을 전제로 한 달간의 실질 총생산 감소분을 추산했습니다. 그 결과 도쿄에서만 실질 총생산 감소분이 5조 1천엔에 달하고 봉쇄 조치가 가나가와현 등 인접 광역지역으로 확대될 경우 한 달간 손실 규모가 8조 9천억엔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구마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매우 낙관적으로 산출한 수치가 이 정도라며 수도 도쿄와 주변 지역의 경제활동이 60%가량 줄 경우 일본 전역과 연결된 공급망에도 혼란을 초래해 한층 엄청난 피해를 예상할 수 있지만 이번 추산에서는 그런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연구소 측은 봉쇄 수위에 따라 손실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 봉쇄를 하더라도 최저한의 경제활동이 가능한 이동자재 수준을 넘게 되면 일본 경제가 괴멸적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긴급사태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는 것도 긴급사태가 발령되면 도쿄를 중심으로 한 일본 전역의 경제활동이 자칫 폭망 수준으로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판정자 수치 억제 조작의 씨앗이 결국 일본 아베 정부를 벼랑으로 몰고 있습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